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은 늘면서 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깨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어깨 질환 중에서도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조진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우선은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충돌이란 말 그대로 물체끼리 부딪히고 맞선다는 의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어깨도 뼈와 힘줄이 서로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어깨의 지붕을 이루는 위쪽 뼈를 견봉이라고 하는데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 올릴 때 이 뼈와 힘줄이 충돌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뼈와 힘줄이 충돌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어깨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무릎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무릎은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면서 연골이 닳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깨는 특이하게도 뼈와 힘줄이 부딪히면서 닳고 힘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어깨를 둘러싸는 힘줄은 총 4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이라고 해서 회전 근개 힘줄이라고 하는데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힘줄이 견봉, 즉 위쪽에 있는 어깨뼈랑 충돌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보통 4개의 힘줄 중에 앞쪽 견갑하건과 위쪽의 극상건이 2개의 힘줄이 뼈와 충돌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왜 견봉이라고 불리는 어깨뼈랑 힘줄이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견봉은 사람에 따라 모양이 다양합니다. 특히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어깨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회전근개 힘줄과 견봉뼈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견봉 관절의 퇴행성으로 뼈가 자라난 경우 골극이라고 하는데 즉 가시뼈 이 뼈가 커져서 힘줄과 닿으면 염증이나 힘줄이 끊어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심해질수록 상완골두, 어깨뼈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때도 견봉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가시뼈는 왜 자라는 건지, 또 이 가시뼈는 어깨 충돌 증후군만 일으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가시뼈가 견봉 관절 사이에 관절염이 발생하면서 생기는데 힘줄과 견봉뼈 사이에 충돌이 자극돼서 가시뼈 발생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충돌 증후군이 더 악화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네. 자,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지금부터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사질환. 맞아요. 특히 이제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팔 위쪽 삼각근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면서 관절 운동에 제약이 나타나는데요. 이와 비슷한 질환으로는 회전근개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고 어깨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회전근개 질환의 어떤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반복적인 충돌로 인해서 회전근개 근육의 마찰이 지속되면 우선적으로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고요. 이게 더 진행되면 어깨 힘줄이 손상되어서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회전근개 파열은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아니어도 회전근개 파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굳이 충돌이 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상태가 나빠지면 저절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질환 외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석회와 건염이 어깨 힘줄 부위에 석회질이 만들어지고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외상 없이도 갑자기 시작되는 매우 극심한 통증, 그것도 밤에
심한 통증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병기에 따라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석회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깨 질환 중에 또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오십견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중년층에 이제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 네. 오십견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오십견 역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유착성 관절 낭염,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죠. 40대, 5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관절 부위의 통증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호주머니에 지갑 꺼내기 힘들어지는 등 거의 모든 방향에서 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흔히 아픈 어깨 방향으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야간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외에도 어깨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질환, 관절 낭염 등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깨 질환은 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오십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오늘 주제 어깨 충돌 증후군. 사실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가 상완 골두에 부착하는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시도 자체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반면에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들어 올려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완전히 올라간 듯한 할 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십견과는 증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은 수면을 취할 때는 통증이 별로 없고 팔을 높이 드는 동작 아니라면 초기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질환과는 구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어깨가 쑤시면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특징적으로 밤만 되면 콕콕 찌르는 통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 증후군 증상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직업병. 어깨 충돌 증후군 사실 어깨 과사용하는 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병으로 불리기도 한다던데 맞나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또 멀리 뻗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어깨 충돌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어떤 직업군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할까요? 주로 야구나 배구, 배드민턴, 수영, 골프 같은 운동하는 선수이시거나 그 외의 직업군 중에서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서 호발하는데요. 예를 들어 목수나 건축업, 또 식당업 이렇게 어깨에 힘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도 아무래도 충돌로 인한 염증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자목처럼 구부정한 자세가 오래되면 견봉이 연결되어 있는 견갑골까지 영향을 줘서 충돌 확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깨 높이로 팔을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 미용이나 운전, 사무직 등에서도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가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요 원인이 아무래도 과사용이다 보니까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서 주로 좀 발병하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원인이 과사용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에서 많고 노년층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습니다. 자, 어깨 과사용이 주요 원인이 됐고요. 또 어떤 원인으로 어깨 충돌 증후군 생길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목을 수그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런 자세들은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이걸 만들기 때문에 어깨 근육이 굳게 되고 충돌 증후군 확률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세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세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은 특히 우리 자세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자세가 반복이 되면 어깨나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복된 자세를 계속 취할 경우에 어깨 충돌 증후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행성 변화, 과사용, 그리고 잘못된 자세 이 외에 어떤 원인이 또 있을까요? 어깨 관절, 즉 관절와 상완 골두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손상되어도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견봉이랑 상완골두 사이가 물리적으로 좁지 않더라도 회전근개 근육이 손상이 되면 상완골두를 안정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삼각근 같은 다른 어깨 근육들과 조화로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팔을 들려고 할 때 상완골두를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삼각근에 의해서 상완골두가 그대로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견봉 아래 조직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 주위에 근육이 손상이 돼도 어깨 충돌 증후군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상을 알아볼게요. 앞서 여러 유사 질환과 증상 면에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살펴보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증상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걸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는 밤에 통증이 좀 심해진다는 겁니다. 어깨 회전할 때 견봉 아래에서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또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깨를 올릴 때 또 밤에 특히 아픈 거 이게 특징이고요. 근데 주로 어떤 부분에 좀 통증이 많이 나타날까요? 네,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앞쪽과 바깥쪽 통증이 심해지는데 앞에 자세를 취하면서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충돌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떤 동작을 계속 피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게 특정 각도랑 방향에서만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되면 이것을 방치하게 되니까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근육을 사용 덜 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나중에는 어깨 주변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어깨 근육 양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깨, 팔에 뭐 통증이 주요 증상이지만 뭐 붓기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이런 증상들도 있을까요? 약간의 붓기나 열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견이 심하다면 충돌 증후군보다는 세균 감염이나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단을 위해서 받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우선적으로 보통 진단은 간단한 신체 검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팔을 옆으로 들어서 올릴 때 보통 60도 이상에서 120도 사이 사람 머리 높이까지 왔을 때 주로 아픈 것이 특징이고 오히려 그 많이 위로 올라가면 오히려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간단히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진행해 볼 수 있는 신체 검진 이외에 어떤 정밀 검사도 필요한 거죠? 그럼요. 방사선 사진상에서 견봉이라고 하는 뼈 모양을 보고 충돌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은 평평한 뼈 모양을 보이는데 뼈가 뾰족하거나 커브 모양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충돌 증후군 확률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RI라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 상태랑 염증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로 뼈 상태를 확인하고 MRI를 통해 힘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제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그런 통증들을 방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보통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는 충돌이 계속 반복되면서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아파서 어깨를 안 쓰게 되다 보면 윤활랑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충돌이 계속되면 힘줄에 계속 손상이 가다가 약해져서 결국에는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해져서 한번 찢어진 힘줄은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될 수 없습니다. 힘줄이라는 것 자체가 뼈에 붙어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기는 힘은 받습니다. 따라서 뼈에서 떨어진 힘줄은 보통 저절로 잘 붙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해결법. 자, 앞서 원인, 증상, 진단법 두루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단 후에 어깨 충돌 증후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인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로 어깨 통증을 경감시키고 힘줄 주변에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킵니다. 통증이 호전되면 회전근개 강화 운동, 재활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병행하고요.
기본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소염제 주사 같은 어깨 주사 치료와 또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힘줄병증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 어깨 통증이 오래 경과되면서 어깨가 굳어서 오십견처럼 된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자가 스트레칭 운동 또 도수 치료 이런 걸 통해서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치료에도 3에서 6개월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어깨 힘줄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시뼈를 다듬어주는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때 힘줄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봉합도 같이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진행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면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병인 거죠? 기본적으로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 가능한 병입니다만 견봉 가시뼈가 길게 자라난 경우나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치료 중에 또는 치료 후에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깨 통증이 지속되면 일단 참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너무 아파서 참기 힘들 정도가 되면 이미 힘줄 파열까지 진행된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부터 발견을 해서 치료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한 번 치료를 시작하면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기에는 통증이 호전되더라도 적절한 재활이 병행되지 않으면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회전근개 강화 운동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다른 부분보다 어깨는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깨 재활 치료는 필수인 거죠?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어깨 치료에서 재활은 필수입니다. 재활은 초기에 관절 운동 범위 확보를 위해서 수동적인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네. 이후에 능동적으로 자신 스스로 움직이는 관절 운동 범위 운동을 추가로 합니다. 이때 날개뼈 주변의 근력 강화를 병행하기도 하고 운동 범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고무줄이나 작은 아령 같은 걸 이용해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깨는 평상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자, 어깨 충돌 증후군 역시 좀 무리하게 되면 다시 또 재발하고 통증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깨 질환을 예방하고 또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적으로 골프나 배구, 야구,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구기 종목,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동작이 있는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이제 힘줄이나 근육 같은 걸 이완시켜주고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운동 후에는 차갑게 냉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시행하는 어깨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이 어깨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어깨는 인체에서 아무래도 운동 범위가 가장 큰 관절이다 보니까 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손상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누울 때, 또 밤에 잘 때 유독 통증이 심하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조진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